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후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11월 말에 인도와 스리랑카에 어마어마한 사이클론이 발생해서 대홍수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점성학적으로 보면 캔서 자리와 스콜피오 자리와 파이시스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화성까지 그랜드 워터 트라인이 형성됐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대홍수가 날 수 있다 그랬는데 스콜피오도 수성이 스콜피오 자리에서 역행하고 있었고 18도로 목성도 계자리에서 26도 각도로 역행했어요. 토성 역시 파이시스에서 26도로 역행을 했어요. 세 개의 워터 사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행성이 정확하게 트라인 120도 위치와 맞물리면서 사이클론하고 대홍수 발생 지점과 똑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목성은 항상 모든 것들을 크게 만들죠. 성장하게 하고 대형으로 크게 만드는. 그리고 토성이 물고기 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재해 그런 것들이 대형화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수성이 정갈자리에 18도로 있었는데 뉴스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의 사건을 또 대형으로 크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아주 좋지 않은 행성의 위치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빴던 게 태양과 화성이 사주자리에서 또 금성과 수성이 전갈자리에 있으면서 바람과 폭풍 같은 급격한 변화, 또 물, 압력 이런 것들을 함께 일어나게 하는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불자리의 에너지는 움직임도 되고 화성의 에너지죠. 그리고 바람도 뜻하고 또 불도 뜻하고 행동을 하는 또 물자리의 전갈은 습기, 숨겨져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렇게 섞여서 강력한 사건과 충격적인 일들 또 움직임과 깊은 물 관련 사건들을 동시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루토가 물병 자리에 현재 있는데 천천히 움직이죠. 또 달도 물병 자리에 있으면서 집단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되고 사회 전반에 대형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병 자리는 바람, 또 혁신, 대규모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의 충격이나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12월이 왜 집단적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기간이라고 할까? 2025년도 말까지 토성과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이거는 토성은 역행을 하는 상황인데 2026년 2월 20일 두 행성이 정확하게 영도에서 만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두 행성이 정확하게 영도 각도에서 만난 것은 거의 2000년 아니에요. 1989년도에 염소 자리에서 11도로 만났고 양자리에서 영도로 만난 건 1980년. 그래서 55번의 이런 만남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영도는 아니었어요. 토성과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정확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인류 문명이 리셋되는 정도의 강력한 어떤 계기가 되는 시간이에요. 토성은 정부를 뜻하고 탑다운 가버먼이라고 그랬죠. 염소 자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어떤 오래된 시스템, 그리고 현실적인 일들, 그리고 어떤 구조, 스트럭처 이런 걸 뜻하고 해왕성은 그런 것들을 모두 부스러뜨리는, 해체시키는 또 집단적인 이상, 또 영적인, 또 혼란스러움을 다 뜻해요. 현재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반드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정부라든지 정부체제, 기관, 또 종교적인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나 또 정보, 대중들의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인류 세대적인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이미
왜 윤석열 같은, 김건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3년간을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시스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런 리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의 분노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주는 벌어지게 해요. 우주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저렇게 벌어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3D 레벨에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죠.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운명적인 설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권력이 이동되고 권력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반드시 사람들의 힘이 20년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병자리의 뜻은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또는 인류 또 기술적인 사회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AI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가 또 글로벌 시스템, 정치 구조가 모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2025년도 10월 달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3i 애틀라스가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큰 운명을 바뀌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운명적인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Grand Water Trine이라는 것이 홍수도 되고 트라인도 되고 사이클론도 되고 다 되지만 물자리 캔서, 스콜피오, 파이시스에서 만났기 때문에 홍수, 폭풍 이런 일로 벌어졌지만 이것은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파동을 가져다주고 집단적인 분위기가 영원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12월 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굉장히 강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12월 전반서부터 중반까지는 화성이 해왕성과 90도 위치해요. 수성은 천왕성과 180도 위치해요. 같은 각도로는 12월 전반 중반에 걸쳐서 퍼져 있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든지 깜짝 놀라는 뉴스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화성과 해왕성이 90도 위치가 되는 것은 이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줘요. 계획이 엉그러진다든지 또 길이 막힌다든지 돌아가야 한다든지 군사적인 면으로 교통적인 면으로 사고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뉴스가 허위 과장되거나 혼란스러운 시간이 돼요. 화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군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느낌만 믿고 어떤 행동을 저지르면 굉장히 후회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감정이 앞서면 결정이 다 틀어지게 될 수 있는 영향을 가져다 줘요. 수성과 천왕성은 180도 위치예요. 180도 위치라는 것은 수성이 이쪽에 위치해 또 천왕성이 이쪽에 위치해 완전히 마주서는 거예요.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기술적인 면에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계약이나 문서가 틀어지거나 IT 서버 문제, 사이버 사고 같은 제가 느낄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대규모 정전이라든 것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이때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국제 뉴스나 해외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정보를 바로 믿기보다는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해양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에너레틱 디그리 마지막 각도죠. 29도 몇 분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엑시스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이것은 사냥자리, 캔서자리, 리브라자리, 천칭자리가 모두가 다 염소자리 이 모든 행성들은 월드 엑시스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에 있지만 월드 엑시스의 각도라는 것은
플래닛의 위치가 양자리에서 2도 위치까지는 월드 엑시스 위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의 사고라든지 거기다가 화성, 금성 이 두 개의 행성 위치에 달이 위치를 해요. 달. 그래서 달이 금성과 화성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마음과 행동이 연결이 돼서 감정이 행동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쳐요. 좋게 영향을 주게 되면 공감력이 동시에 발휘되고 나쁘게 쓰면 감정 폭발이 되거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성과 달과 사수자리가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향도 있어요. 원래 목성은 사수자리의 룰러죠. 그래서 확장이나 성장이나 운을 크게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계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집이나 가정, 정서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달은 사수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달은 계자리의 룰러예요. 사수자리의 룰러가 목성, 그리고 계자리의 룰러가 달이에요. 근데 바뀌어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향이 4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대중이나 정서의 힘을 나타내는 건데 사상, 철학, 국제, 또 해외 장거리 이동 그런 것을 뜻하는 곳으로 향해서 감정과 관심이 확장이 돼요. 쉽게 말하면 목성과 달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거예요. 성장하는 에너지와 운의 에너지는 집과 가족 또 정서 쪽으로 가게 되고 감정과 마음의 에너지는 해외, 철학, 여행, 국제 문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이나 또 재정 같은 현실 문제에서 기회가 생기게 되지만 감정은 먼 곳, 해외 같은 다른 곳을 향해서 날아가게 돼요. 또 사회나 정치적으로 보면 국내 문제는 안정, 정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국제 문제나 여론이나 외교는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즉 에너지가 안에서 바깥으로 안팎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1일 사이는 머큐리가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돼요. 12월 23일 이후에는 점차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영향을 받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또 발표, 문서, 온라인, 그리고 거래 또는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 시기에는 말, 문서, 이동, 또 계약 이런 것들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해나 번복이 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저희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또다시 뉴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12월 17일은 태양 이 사수자리에서 그리고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26도 각도에서 90도 위치가 돼요. 태양과 토성이 90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든지 책임의 압박을 받게 된다든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드러나는 때예요. 쉽게 말하면 현실과 충돌하게 되고 제약을 받게 되고 책임 문제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돼요. 관공서 또 정치, 법에 관련된 문제들,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겁고 또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성과를 얻지 못한 데 대한 압박감도 굉장히 커지겠죠. 12월 중에서 17일쯤은 정말 무겁고 답답한 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는 화성과 태양과 시리스가 사수자리에 모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불의 에너지로 집중이 돼요. 이때는 확실한 결단, 또 방향을 전환하는 강경한 발언이나 정책이 발표되고 국제 이슈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이제 12월 20일은 뉴문이 사수자리에서
9도 각도로 만나게 돼요. 이때는 정말 예민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수자리의 세 달과 또 태양과 해왕성이 90도 위치가 되고 금성토성 역시 90도 위치해요. 그리고 태양이 염소자리로 들어가기까지 해요. 즉 캐프리콘 솔스티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지. 그래서 이번에 벌어지는 뉴문은 새로운 방향,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시작되고 또 국제적인 이념이라든지 여행에 관련된, 정의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커다란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월 16일서부터 21일 사이에는 태양과 화성이 사수자리에 들고 수성이 사수자리로 역행을 하게 되면서 트리플 세지테리우스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뉴문은 항상 새로운 사이클이에요. 세지테리우스, 즉 사수자리는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사건, 또 확장을 하는, 왜냐하면 주피터가 다스리는 자리죠. 또 장거리 여행, 철학적인, 종교 이념, 해외, 정의를 모두 뜻해요. 이 위치는 국제 외교나 이념의 대립을 가져다 주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국가 간에 큰 긴장 상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이민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게 돼요. 특히 미국이 그렇겠죠.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많이 터져나와요. 12월 21일은 태양이 염소자리로 들어가는 윈터 솔스티스가 되는데 이때 태양과 해왕성이 90도 위치해요.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 제도와 환상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계약착오가 있다든지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 실수가 있다든지 지도자나 기관을 믿지 않게 되는 불신이 생기고 정보나 혼란스러운 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금성과 토성의 각도도 형성이 돼요. 이것의 의미는 관계, 금융협상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생기고 재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요. 금융시장에 변동이 생기고 지출의 압박을 받게 되고 외교적인 긴장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감정과 제도가 충돌하게 되고 뉴스, 금융 외교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월 22일부터 12월 말, 또 1월 초까지는 캐프리콘 스텔리움이라고 말을 해요. 12월 말에는 태양, 금성, 화성이 염소자리에 모이면서 강력한 스텔리움을 형성하게 돼요. 화성은 이미 12월 중반에 염소자리에 진입을 했고 12월 20날 3도 각도로 위치하죠. 금성은 12월 20일경 사수자리에 있었지만 23도 각도로 염소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12월 하순쯤 되면 21일부터 23일 사이겠죠. 염소자리로 들어와서 1월 초까지 머물게 돼요. 태양은 12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황도 위에서, 이것은 에클립틱을 말해요. 이 태양이 염소자리에 0도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윈터 솔스티스, 즉 동지라고 부르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 황진이의 시가 있어요. 그게 동지를 뜻하는 시였을 거예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두래내어 깊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구비구비 펴리라 하는 시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동지를 말하면 항상 그 시조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새 행성이 염소자리에 모이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있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지도자와 국가 이미지, 정책과 법, 경제, 금융 시스템, 은행과 외교, 국민 정서, 그리고 재정 구조 전반까지 강하게 재정비해야 돼요. 화성이 끼어들면서 군사적인 행동이나 사고, 갈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태양과 화성과 금성이 모두 모이면 지도부가 방향을 갑자기 전환한다든지 어떤 정책과 법을 만든다든지 세금, 부동산, 금리 정책 이런 중대한 것들을 강력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사회적인 갈등과 충격적인 뉴스 또는 리더십의 문제. 이 리더십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다룰 거예요. 제가 알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다 터져 나오게 돼요. 염소자리의 의미는 탑다운 가버먼트,
그리고 권위적인, 또 구조, 어떤 structure, 그리고 경제를 뜻해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규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권력이 이동한다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있게 되는데 12월 7일부터 1월 사이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나 국가적으로 관계가 재정비되는 걸 뜻해요. 돈, 부동산, 가격 변화, 또 기업 관계, 또 통화. 통화라는 것은 커런시를 얘기하죠. 안정화가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요. 국가적으로는 동맹과 협력 관계가 동맹과의 협력이 다시 재편이 돼요. 즉 12월 후반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의 경제 구조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시기예요. 12월 27일이 되면 수성이 이제 직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명확치 않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정보 또는 언론, 소통이 이제 클리어링이 돼요. 그래서 명확해지게 되죠. 12월 말서부터 1월 초 사이에는 진실 또는 데이터 또 결론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도 급격히 안정되게 될 거예요. 12월 27일부터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정리될 거예요. 12월 29일부터 30일은 수성과 토성이 90도 위치가 돼요. 이 시기에는 문서나 계약이나 행정, 또 소통 관련 문제가 잘 발생하게 돼요. 서류 문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대라 실수가 있다든지 협상이 지연된다든지 행정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법이나 정책 발표가 부딪히게 돼요. 특히 관공서, 또 행정적인 일들, 계약, 또 금융 관련 서류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12월 후반에는 사수자리 뉴문과 태양, 수성, 화성 트리플 사수 조합이 겹치면서 국제적인 어떤 사건, 정치적 사건, 이념이나 관련 변화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돼요. 그렇지만 12월 27일 수성이 역행을 마치는 그 후부터는 혼란스러웠던 일들의 진실과 방향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혼란이 있기는 있지만 수성 역행이 끝나면서 흐름이 정리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30부터 31일 사이는 수성과 토성, 화성, 노스 노드가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수성과 토성이 90도 위치가 되는데 이때 문서나 계약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답답한 현실과 부딪히는 국면이 생겨요. 행정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또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계약이 망가진다든지 12월 31일은 화성과 노스 노드가 섹스털 각도예요. 60도 각도예요. 행동과 운명이 부딪히게 되죠. 이때 실행력이 운명의 흐름과 호흡을 맞춰서 중요한 결정이나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12월 초반에는 화성과 해왕성이 90도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때 감정과 행동이 혼란이 왔고 12월 전반에는 화성과 해왕성이 90도 위치, 수성과 천왕성이 180도 위치에서 감정과 행동이 혼선이 오고 예상치 못한 깜짝 놀라는 소식이나 돌발 뉴스가 나와요. 이런 각도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혼란을 다 야기시키는 거예요. 내년 3월에 가게 되면 전쟁이나 갈등, 성급한 행동, 폭로, 분노, 또 정의 등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본색이 드러나고 증거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까르마의 강력한 시간이 될 거예요.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다 들통이 나게 돼요. 잘못 살았다면 그 까르마의 인과응보의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12월 말은 문서와 계약 문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운명의 흐름과 맞는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는 시기가 돼요. 대한민국은 20일부터 22일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될 거예요. 국가적인 이미지, 대외 메시지,
그리고 경제와 정책과 관련해서 혼란이 굉장히 커지기 쉬운 그런 기간이에요. 그 외에 17일과 29일부터 30일은 행정, 문서나 정책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어요. 다만 12월 말로 갈수록 문제는 정리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2025년도 11월부터 사실은 벌어진 일인데 제가 저번에 그걸 빼먹었어요. 2026년 3월 달까지 주피터, 세런, 라후, 이거는 베이딕 애스트롤로지예요. 이 조합이 진짜 드문 위치에 있게 돼요. 이건 단순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형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예요. 11월 25일부터 2026 3월 26일까지 주피터, 세런, 라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11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목성, 토성, 그리고 라후가 동시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죠. 게다가 12월 전반 또 중반까지는 화성이 해왕성과 90도 위치되고 수성이 천왕성과 180도 위치이기 때문에 12월 전반부터 중반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깜짝 놀라는 뉴스, 또 대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내년도 또 내후년도 지금부터 인류의 대리셋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이에요. 먼저 주피터가 물병 자리에서 역행을 시작을 해요. 보통 목성이 있으면 기회와 성장과 행운이 따라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내적으로 되돌아보고 판단을 다시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쳐요. 공부라든지 장기 투자, 법률 문제, 해외 관련 일에서는 기회는 오지만 무조건 쉽게 풀리진 않아요.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역행 중이죠. 책임과 지연, 까르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장기적인 약속, 또 업무, 장기 계획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틀어질 수 있어요. 숨겨진 문제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는 시기예요. 여기에 라후가 황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것은 베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웨스턴 애스트롤로지로는 라후의 위치가 달라요. 라후라고 하지도 않죠. 북쪽 노드라고 하죠. 라후가 양자리에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 못한 사건, 또 재정과 야망, 그런 것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사이버 시간이나 사이버 사건이나 기술 분야, 또 시장에 조작이 된 그런 깜짝 뉴스도 나올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행성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조합이에요. 목성은 역행하면서 개자리로 역행을 하고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또 역시 역행을 하고 라후는 욕망 또 돌발적인 사건을 뜻해요. 토성은 규율과 지연, 현실적인 제한, 목성은 확장과 성장, 그렇지만 역행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이 세 행성이 모두 이 두 개는 행성이고 하나는 위치의 기초점이죠. 이게 섞이면 반성, 또 조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세속적 유혹들이 동시에 오게 돼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를 찾아봤어요. 1987년에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붕괴했었어요. 1991년도에는 구소련이 붕괴했던 시기였어요. 2001년도에는 9/11이 벌어졌죠. 9.11 사건, 미국에. 그리고 2008년은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퍼졌었어요. 2025년도에는 목성이 개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해서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되고 충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든지 대형 은행 문제, 또 암호화폐, 또 부채의 위기, 갑작스러운 리더십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때가 있대요. 그리고 사이버 어택, 또 AI에 관련된 사고, 항공사고, 미국에서 비행기가 발이 다 묶였었어요. 지진, 화산 사고, 또 테러 폭탄 사고, 뭐든지 작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나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홍콩에서 아파트 몇 개가 동시에 화재로 모두 무너져 내렸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경제사고가 은행사고로, 또 은행사고가 증권 문제로, 또 증권 문제가 전쟁 문제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성의 위치예요. 세계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과 라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군사적 사건이나 또 항공이나 기술이나 또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뜻밖의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지만 성급함과 탐욕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상치 못했던 기회, 또 급격한 변화, 까르마적 사건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니까 늘 주위를 살피면서 계획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